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 예정에 없던 추가 비디오를 찍기로 했는데 재밌는 기사가 올라와서 이거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짧게 동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중앙일보 경제 일반 오늘 12시 1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더리움 채굴업자 곧 사라진다. 비탈릭 부테린 단독 인터뷰 이랬거든요. 비탈릭 부테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찾아서 보시고요.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더리움의 창시자고 지금 비트코인을 합친 모든 이 코인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베이스라인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더리움이 올해 한 7월 이 정도에 비트코인 시총을 순간적으로 넘었던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총을 넘을 거고 안정적으로 계속 순항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아무튼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더리움의 그 시점에서 이제 몰락이 시작되었죠. 몰락이 시작된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은 아이코와 너무 많은 ERC20 토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송량으로 인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그 전송량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가 일어난 가장 컸던 일이 이제 S&T 모바일 플랫폼을 지향하는 S&T가 아이코 펀딩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터지면서 거의 한 3일 가까이 이더리움 전송이 안 된 일이 있어요. 그 뒤로부터는 현재 이더리움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제 이더리움이 되게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서 있고요. 그것 중 하나가 이제 POW에서 POS로 채굴이 바뀌는 거예요. POW와 POS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아주 간단하게 한다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채굴업자라고 비트코인 채굴업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큰 공장이나 폐공장이나 PC방에서 많은 컴퓨터 본체들을 갖다 놓고 그거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마이닝을 한다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채굴업자인데요. 그것들은 전부 다 POW입니다. POW라는 거는 Proof of Work라는 것의 그 함축어인데 그러니까 일을 한 것을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즉 컴퓨터들을 대규모로 돌려가지고 전기를 많이 써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 문제를 빨리 푸는 놈이 채굴을 하는 거예요. 근데 POS는 POW 이후에 나온 이제 채굴 방식이에요. 채굴 방식에 대한 소개를 원래 다음 영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기사가 뜬 김에 이제 가장 간단한 채굴 방식인 POW와 POS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POS는 이제 Proof of State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를 증명해가지고 채굴을 하는 거예요. POS는 좀 한 2세대 채굴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POW가 1세대 채굴 방식이면 POS는 훨씬 더 적은 전기와 그러니까 비교하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적어져요. 전기 사용량이. 단지 필요한 거는 컴퓨터를 켜두는 정도. 그러니까 자기 지갑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지갑을 자기 컴퓨터에다가 깔고 이더리움 지갑에다 이더리움을 넣어놓으면 그 이더리움들이 알아서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복권을 그러니까 로또리를, 그러니까 복권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로또가 1에서부터 1000까지 1000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항상 뽑아요. 그 뽑힌 친구는 공짜로 하나를 더 줘요. 그러면 제가 1에서부터 1000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저는 무조건 뽑을 때마다 저만 뽑히겠죠. 만약에 제가 절반을 갖고 있으면 2번 중 하나는 저는 뽑힐 거예요. 그런 게 POS인데, 그런 식으로 뽑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을수록 뽑힐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내가 1000개 전체 중에 1개밖에 안 들고 있으면 저는 1000번을 해봐야 확률적으로 한 번 뽑혀요. 근데 이것도 확률의 변동이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떤 POS 시스템들을 보면 어떤 연율 뭐 대략 5% 뭐 10%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게 실제 돌려보면 5%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처럼 정확하게 배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확률의 문제라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셔야 되고, 사실 자세한 거는 꼭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POS는 그냥 은행 이자처럼 내가 많이 갖고 있을수록 더 준다, 이 정도 개념만 이해해도 특별히 이해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예요. 더 자세한 거는 본인이 관심이 있거나 할 때 이제 알아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POW에서 POS로 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건 왜 중요한 문제냐면, 비트코인 업계에 조금이라도 있었은 분은 알겠지만 현재 채굴업자들이 갖고 있는 파워가 엄청나요. 이거는 뭐 우지안으로 대표되는 그런 중국 채굴업자들이 최근에 비트코인 하드 포킹과 이제 11월 다가올 세그윗 이슈에 대해서 갖고 있는 파워를만 생각하셔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 개발자 쪽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채굴업자가 파워가 센 것을. 그게 이제 POS로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POW가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써야 되는,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전기라든가 이런 컴퓨터 제조 부품을 마이닝에 이제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신기술로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세는 POW는 사양길이고, 그렇다고 해서 POS가 엄청나게 뜨는 거냐? 그렇다기보단 지금 3세대, 4세대 이런 식으로 새로운 마이닝이 막 생기고 있어서 이더리움은 이제 덩치가 너무 커진 상태에서 POS로 옮기는 것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과연 지속적으로 다른 채굴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되겠고요. 그런 채굴 방식 차이 때문에 이더리움이 결국 나중에 다른 플랫폼 코인한테 따라잡힐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코인의 덩치가 커질수록 어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POS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는 이제 비탈릭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뭐 올해 초인가 작년 말부터 이제 그걸 로드맵을 발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인터뷰가 왜 뭐가 중요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느냐, 여기는 이제 질문에 언제쯤이면 POS 방식의 채굴이 완전히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라고 질문했는데, 채굴 방식 전환은 1년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거는 대부분 이더리움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예상보다는 훨씬 빠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이 길어 보이지만 이더리움은 POW에서 POS로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고 중간에 POW, POS를 둘 다 쓴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기간이 합쳐져서 완전 POS로 넘어가는 데까지 지금부터 1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상보다 이 채굴업자들이 이더리움을 채굴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채굴업자들이 급격하게 돈을 번 게 이더리움 채굴을 시작함으로써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이더리움이 뜨면서부터 채굴업자들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신 이더리움을 채굴하기 시작했고, 이거는 대부분 이제 큰 채굴업체보다는 이제 한국에서 소규모를 하거나, 이제 소규모 업체들은 대부분 이더리움 채굴을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주력으로 채굴했고, 그 채굴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랐고요. 올해 들어서만 뭐 한 40배 가까이 올랐었으니까 엄청 빠르게 올랐었고, 지금 떨어져서 한 30배일 텐데, 그래도 이제 이더리움 채굴이 가장 돈이 많이 됐었죠. 비트코인 채굴은 대부분 중국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POW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설명을, 개발업자들이 단순히 채굴업자를 싫어하는 데는, 채굴업자들이 파워가 센 것도 있지만, 이게 분산화 화폐의 기능을 지금 중국 채굴업자들이 막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테니까, 이거는 오늘은 하진 않고, 결국에, POW는 지는 해가 된 거예요. 이거는 제 예상보다도 더 빨리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일단, 만약에 집에서 조그맣게 채굴 하시는 분은 상관없겠지만, 지금 와서 채굴 시장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만약에 자기가 수천억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그룹이다. 이런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BCC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대형 채굴장을 운영해도 되는데, PC방 하나 정도, 한 수십억 정도 채굴 시장에 지금 투자하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비트코인은 채굴하기가 그 정도 규모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원래 정답이었는데, 이더리움이 이제 나가면 POW에서 채굴업자들 자금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특히 대규모 채굴업자 말고 그냥 한 중소형 채굴업자들은 예전같이 벌이가 되진 않을 거예요. 결국에 그 사람들이 그동안 번 돈을 가지고 만약에 코인 업계에 계속 남으려면 이 사람들은 POS 방식의 채굴을 이제 하는 걸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설비를 추가하거나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코인을 사는데 돈을 쓸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 코인은 이더리움처럼 POS 방식도 있을 거고요. 제가 다음 동영상으로 설명할 마스터노드라든가 DPoS 방식의 코인들을 살 확률이 높아요. 즉 무슨 말이냐, POW 방식이 비트코인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돈의 흐름은 점차적으로 POW보다는 POS, 마스터노드, DPoS 방식의 채굴을 하는 코인들로 갈 거고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돈을 하실 거면 DPoS 방식의 코인들에 주목을 하세요. 특히 최근 한 2달에서 3달 사이에 DPoS 방식이 엄청나게 떴는데, DPoS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강의 때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더리움 채굴업자들의 빠지는 돈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하지만 역설적이게 이 채굴업자들이 이제 빠지게 되면, 즉 POW에서 POS로 넘어가면 이더리움 가격은 다시 한번 폭등을 할 확률이 높아요. 즉 이더리움 재단이 제시하는 어떤 로드맵이 있는데, 이 로드맵이 순서대로 착착착 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맞는데, 지금 사실 메트로폴리스가 너무 연장이 많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POW, POS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인터뷰에서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얘기했다는 것은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는 확장성, 스케일링 솔루션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2에서 5년 뒤에 충분히 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만큼 POS 방식이 더 먼저 일어날 거고, 스케일링 솔루션은 좀 더 늦게 될 거다.
이런 거에 대한 거고요. 네, 다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아이큐 규제 같은 거는 뭐 개인의 생각이고 너무 이렇게 교과서적인 대답을 해서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여기 댓글이나 제 카톡방에 오시면 언제든지 대답해 드릴게요. 예.